미국 유학생 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 유학생들이 올 가을 학기 30 내지 40%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판사에게 추방 케이스의 기각을 요구한 후에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하고 있어 추방 덫을 놓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팔려고 내놓은 리스팅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가 2분기에 18조 3,88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 더 늘어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에 달하는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백신 개발 계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유학생 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 유학생들이 영국과 홍콩 등으로 행선지를 대거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나프사는 올 가을 학기 신입생의 경우 30 내지 40%의 유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과 영주권자까지 체포 추방하려 시도하고 있고 유학생 비자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는 신입 외국 유학생들이 올가을 학기에 전년보다 30 내지 40%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올 가을 학기 등록 유학생 통계가 최종 집계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외국 유학생들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NAFSA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 신입 유학생들이 전년보다 30 내지 40%나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외국 유학생들이 미국서 지출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에서 70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이 단체는 추산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급감하면 이들의 지출도 대폭 줄어들어 유학생이 많은 미국 내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캠퍼스촌 각종 업종의 사업이 침체를 겪게 된다고 이 단체는 경고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영어권 빅4 중에서 1위를 차지해온 미국이 그 지위를 잃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벌써 2위인 영국으로 대거 몰리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가 미국에 가려 했거나 현재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려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학부 유학생들은 지난해 감소했다가 올 가을 학기에는 2.2% 증가로 반등했습니다. 영국의 학부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 출신들이 10%나 늘었고 미국 출신들도 8,000명으로 14%나 늘었습니다. 영국의 대학원 과정 유학생들은 10%나 증가했으며 경영과 관리 전공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계를 중심으로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미국 대신에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로 행선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학들에서는 신입 유학생들은 물론 미국에 유학 갔던 학생들이 대거 전학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은 미국 유학생들 중에서 전학을 문의한 학생들이 500명 이상이었으며 그중에 200명이 실제 전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대학은 학부 유학생 지원자들이 4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 등지에 수십 개교의 외국 대학들을 유치해 영어로 수업하는 분교 캠퍼스를 설치하고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 올 가을 학기 유학생들을 30%나 급증시켰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민판사에게 추방 케이스의 기각을 요구한 후에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 추방하고 있어 이민법원에 추방 덫을 놓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출두 통지서에 따라 이민법원에 나왔다가 체포 구금되고 있어 해당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테러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때 아닌 추방 덫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추방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구한 후에 해당자가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 구금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60여 곳의 이민법원에서는 350여 명의 이민판사들이 추방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70만 건이나 밀려있는 이민법원의 적체 사태를 이용한 듯 연방정부는 극히 이례적인 이민법원에서의 체포작전을 펴고 있어 추방 덫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집단 소송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을 관할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적체되어 있는 추방 케이스들을
가능한 많이 신속 기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로부터 구제받는 사례보다는 기각당하는 케이스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래전 받은 NTA 노티스 투 어피어 출두 통지서를 갖고 있다가 정해진 일시에 이민법정에 출두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케이스가 기각된 것으로 즉석에서 알게 되고 미국에서 체류할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외국인들은 이민법원에서 무슨 사유로 자신의 오래된 케이스가 기각됐는지 설명 듣지 못하고 있으며 이민법원을 나오는 복도에서 연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민법원에서 대기하던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과 교정국 직원들이 체류 신분을 상실한 외국인들을 체포한 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 구치 시설로 보내 구금하게 됩니다.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체포된 외국인은 오하이오주 이민 구치 시설로 보내졌고 버지니아 스털링 이민법원에서 붙잡힌 사람은 멀리 루지애나 이민 구치 시설에 수감됐습니다. 마이애미 이민법원에서 체포된 외국인은 서부 워싱턴주 이민 구치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이민 구치 시설로 이송돼 구금되고 있다가 추방 절차를 밟게 되고 빠르면 한 달 안에 본국으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의 새로운 체포 추방 전략에 대해 추방 덫으로 간주한 해당 외국인들이 변호인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무부 산하인 이민법원이 아니라 일반 연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팔려고 내놓은 리스팅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등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덴버 등은 리스팅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주택 거래가 아직 해빙되지 못해서인지 팔려고 내놓는 리스팅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들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메트로 지역 대도시들은 여전히 리스팅 프라이스가 오르고 있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리스팅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도시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0대 도시들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리스팅 주택 가격은 44만 3천 달러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집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리얼터닷컴이 대도시들의 리스팅 프라이스를 분석한 결과 로스앤젤레스에선 2022년 7월 97만 달러였으나 올 7월에는 110만 달러로 18.4%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리스팅 주택 가격은 2022년 66만 9천 달러에서 현재는 77만 5천 달러로 15.8% 인상됐습니다. 보스턴은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이 84만 2천 달러로 2022년에 비해 14% 올라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리스팅 프라이스가 2022년 34만 5천 달러에서 지금은 38만 5천 달러로 11.6% 올랐습니다. 시카고는 2022년 35만 달러에서 현재는 37만 7천 달러로 7.7% 인상됐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의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은 61만 2,500달러로 2022년도에 비해 5%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리스팅 프라이스가 대부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2022년 리스팅 프라이스가 48만 달러였다가 지금은 44만 달러로 8.5% 내렸습니다. 휴스턴은 39만 달러에서 37만 달러로 5.1% 인상됐습니다. 애틀란타의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은 42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4% 떨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의 리스팅 프라이스는 42만 7천 달러로 2022년에 비해 8%나 하락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리스팅 주택 가격은 현재 51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가장 많은 18% 급락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리스팅 프라이스는 현재 99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10%나 하락해 있습니다. 중위 리스팅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경우 현재 140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이 60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8% 하락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가 2분기에 18조 3,88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인 1,850억 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도 신용카드 빚이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늘어나 가장 빠른 증가를 기록했지만 90일 이상 연체율은 학자 융자금 상환이 가장 많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매분기마다 늘고 있는데 올 2분기에도 18조 3,880억 달러로 더 증가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총 가계부채 18조 3,880억 달러는 전분기보다는 1,850억 달러, 전년보다는 5,920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의 대다수는 주택모기지로 12조 9,4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는 전분기보다 1,310억 달러, 전년보다 4,16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주택거래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집값은 2년 연속 올랐기 때문에 주택모기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만한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조 6,5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전분기보다 130억 달러, 전년보다는 29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3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6,38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은 전분기보다는 70억 달러, 전년보다는 530억 달러 증가한 겁니다. 4위는 신용카드 사용빚인데 1조 2,09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전년보다는 670억 달러 늘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율에서는 신용카드는 유일하게 낮아진 반면에 학자융자금 연체율이 눈에 띄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90일 이상 연체율을 보면은 미국 가계부채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 2분기 현재는 2.91%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학자융자금 상환을 제때 못하는 90일 이상의 연체율은 지난해 0.80%에 불과했으나 올 2분기에는 무려 12.88%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학자융자금 탕감이나 월 상환금 최소화 정책이 모두 무효화되고 있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7.18%였으나 2분기 현재는 6.93%로 유일하게 소폭 하락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상환이 가능한 BNPL, Buy Now Pay Later 등이 인기를 끌면서 신용카드 연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에 달하는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백신 개발 계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mRNA 백신은 호흡기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바이러스 대응 능력에 중대한 공백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HHS, 미 보건복지부는 5일 생물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의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는 총 22건,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과학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mRNA 백신이 코비드-19과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이른 판단이며 향후 전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mRNA 기술은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기반이 된 핵심 플랫폼으로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접종됐으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래의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전략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전염병 대응 차관보였던 크리스 마킨스는 mRNA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술은 다른 국가가 특정 병원체를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자가 중단될 경우 국가 안보마저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mRNA 백신은 코비드-19뿐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라사열, 에볼라 같은 고위험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모더나와 체결한 약 6억 달러 규모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백신 역시 mRNA 기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mRNA 백신 프로젝트를 철회하면서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민간과 학계의 연구개발 의욕도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바이러스 변종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등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는 약 10에서 20년 주기로 등장했으며 그 양상과 전파력, 치명률은 모두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시대에 정부 차원의 백신 연구 투자가 중단되면 향후 유행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백신 개발은 다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의 특성상 민간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감염병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공공방역 시스템의 주축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기존 mRNA 기술을 넘어 더 나은 해결책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해결책이 언제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